자, 먼저 비열과 열팽창 144페이지 내용이네요. 오늘 내용 하면은 진도 다 터는 겁니다. 하고 빠르게 우리 기말고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항상 여러분들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어, 자, 비열이라는 걸 보기 전에 우리가 열량이라는 거 먼저 나옵니다. 그죠? 자, 열량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열이 이동하는 정도를 열량이라고 해요. 얼마나 이동했냐? 이동하는 열의 양이다. 단위로는 우리가 이 칼로리, 킬로칼로리 이거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나? 그죠?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가공품류들 뒤쪽에 보면은 몇 킬로칼로리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킬로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킬로가 곱하기 1000이죠. 그지? 그래서 1km가 1000m 그런 거. 그래서 킬로칼로리가 칼로리 곱하기 1000이다 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잘 봐야 돼. 자, 1kcal가 무엇이냐 하니까 물 1kg을 기준으로 둡니다. 자, 물 1kg을 1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열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냐가 1kcal야. 알겠죠? 누구?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열이 이동하는 에너지 양. 요거 원하는 겁니다. 이게 1kcal야 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정의는 잘 살펴보셔야 돼. 자, 이 열량에 대해서 온도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자, 보자고. 가와 나를 비교를 해 봅니다. 둘 다 물 1kg을 준비를 해줬어. 이때 가는 1kcal의 열을, 나는 2kcal의 열을 가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위쪽에서 정의를 봤을 때 1kcal를 가해주면은 1도씨가 높아져요. 물 1kg이. 그지? 근데 지금 2kcal를 가했으니까 온도가 얼마만큼 변하겠다? 2도씨만큼 변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나랑 다랑 비교하는 거야. 지금 가해준 열의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물을 2배만큼으로 만들었대. 당연한 건데 1kg을 1kcal를 가해준다면 얘가 1도씨가 높아져. 근데 얘도 2배, 얘도 2배를 시키겠대. 그럼 얼만큼 증가하겠다? 당연히 1만큼 증가하겠죠. 그지? 1kg당 1칼로리니까 1kcal니까 당연히 둘둘 됐으니까 1대1이니까 1도씨만큼 오르겠죠. 그지? 이런 것을 지금 비교해봤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것도 뭐 당연한 내용 나와 있는데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요거 아까 전에 얘기한 거죠. 자, 아래쪽에 비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비열 관련한 게 문제에서 훨씬 많이 등장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는데 비열이란 것은 어떤 물질 1kg을 기준으로 둬요. 그때 온도를 1도씨를 높이고 싶어. 그때 열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냐가 정의입니다. 다시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인 거야. 단위가 좀 길어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섭씨 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까지 알고 있으면 더더욱이 좋고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물 1kg을 기준으로 1kcal를 얘기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비열이 1입니다.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씨.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 1k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는 1kcal가 필요해.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비열은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 물은 비열이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1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 나머지 에탄올, 얼음, 뭐 콩기름,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비열이 낮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비열이
낮다는 것은 온도의 변화가 어떤 것이야? 봐봐. 비열 다시 적어볼게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열량인데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고 싶어. 이때 누구는 에너지를 적게 줘도 되고 누구는 에너지를 크게 줘야 된다고. 그럼 이때 필요한 열량이 적은 친구를 우리가 비열이 낮다라고 얘기하고 필요한 열 에너지가 클수록 우리가 비열이 높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는 것은 필요한 열량이 큰 거니까 온도가 잘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겠죠. 그지? 비열이 낮아, 비열이 작아라고 한다면은 필요한 열량이 적은 거니까 열을 조금만 가해줘도 1도씨가 쉽게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비열이 작으면 이런 철, 모래 이런 친구들은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것이고 물같이 비열이 큰 친구들은 온도 변화가 적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철과 같은 이런 금속 물질들은 열 전도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비열의 특징 있습니다. 자, 비열은 방금 받는 것처럼 물질마다 다 다르니까 물질의 특성으로 구분이 돼요. 이런 것들 우리 객관식 선지에 하나씩으로 괜찮죠? 기본적인 비열에 대한 특징 중에서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이런 선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는 거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적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이거 외워두세요. Q는 CMT인데 정확히는 Q는 CM 델타 T예요. 온도 변화니까 Q는 CM 델타 T인데 Q가 무엇이냐? Q가 열입니다. 열량. 은 C가 비열. M이 질량. T가 온도. 자, 그래서 다시 열량이라는 것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이다. 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실제로 문제 풀 때 쓰이고요. 열을 주고 풀 수도 있고 뭐 비열을 주고 풀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열이든지 비열이든지 질량이라든지 온도 변화라든지 한 가지 빼놓고 나머지에 대한 값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줄 거야. 그러면은 이 공식에다가 숫자들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다 풀리니까 이거 그대로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물론 학교 스타일마다 이렇게 뭐 안 낼 수도 있는데 보통 내기 때문에 아닌가? 쌤 교사했을 때 안 냈거든요. 어쨌든 낼 수도 있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열에 의한 현상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사람 몸, 사실 사람뿐만이 아니고 생명체들은 어떠한 물질이 가장 많을까? 물이 가장 많아요. 왜? 비열이 어때? 물은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사람의 체온은 잘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물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만들고 온도의 변화를 적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항온동물이죠. 정온동물. 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좀 많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정하게 유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요거 2번이 이원의 설명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다. 요 아래쪽 내용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자, 해풍 요거 자, 요것도 다 아래쪽 연결이 돼요. 요거 가지고 와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낮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낮에 육지랑 바다가 있는데 자, 이것을 모래랑 물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이때 태양 에너지가 쭉 가해질 때 어디가 온도가 더 높을까? 육지가 온도가 더 높아요. 왜? 비열이 누가 더 크다? 물이 더 크니까, 비열이 물이 더 크니까 얘는 온도 변화가 잘 안 커. 안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에 바닷가 놀러 갔을 때를 생각하면 좋아. 모래를 밟으면 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차가워요. 그 이유가 얘는 온도가 잘 안 변하고 얘는 온도가 잘 변하니까 그런 거라고. 다시, 비열은 바다가 육지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육지가 바다보다 커요. 그러니까 육지가 온도가 더 높아야 돼. 그죠? 자, 이때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과학적 지식을 잘 이용을 하신다면 이걸 안 외워도 괜찮아. 알겠죠? 자, 어떻게 따라올 것이냐? 온도가 지금 육지가 더 높다고 했어. 온도가 더 높은 곳에서는 입자들의 운동성이 어떻죠?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의 운동은 활발해진다. 그지? 자, 그러면 똑같은 부피를 이렇게 쭉 줍니다. 똑같은 부피를 줬는데, 자, 한쪽에는 뜨겁대요. 입자 5개 이렇게 딱 준비해 주는데 한쪽엔 뜨거워. 그리고 한쪽에는 차가워. 그래서 입자들이 많이 따닥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좌측에는 입자가 2개밖에 없고 우측에는 입자가 4개나 들어있네요. 똑같은 부피를 준비해 줬을 때 온도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입자의 개수가 다르다고. 이게 뭐죠? 밀도죠. 이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에 입자가 몇 개나 들어있냐, 얼마나 빽빽하냐, 이거 얘기한다고. 이때 입자가 많으면 얘가 더 무거운 거잖아. 무거운 게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고 따뜻한 게 위쪽으로 뜨게 되겠죠. 이게 대류 현상이라고. 이거 그대로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지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밀도가 낮아요. 그럼 얘가 상승하게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압이 기체가 누르는 압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차가운 것보다는 낮잖아. 그지? 저기압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위쪽으로 쭉 상승해요. 그럼 여기가 진공이 되냐? 아니라고. 진공이 안 돼. 유체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기체들이 쭉 모여듭니다. 거꾸로 여기서 바다에서는 그러면은 온도가 낮으니까 하강한다고.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것이야. 이게 바다 이 지면을 빵 맞고 옆쪽으로 찢어지겠죠. 그게 저기압이 있는 곳으로 쭉 이동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바람의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막 한국사 이런 거 공부할 때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런 거 공부하죠. 어디에 해당하지? 6.25 전쟁은 북침이야 남침이야? 이런 거 공부 안 하나? 안 해? 진짜? 근데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죠. 남침이죠. 그지? 우리 한국 전쟁은 북이 남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비유를 들죠? 똥침에 비유를 듭니다. 그죠? 손가락이 어디를 향해야 돼? 똥꺼녕을 향해야 돼. 그래서 똥침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남쪽으로 쳐들어갔으니까 남침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바람의 이름은 반대입니다. 알겠죠?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의 이름을 붙이는 거야. 자, 지금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어?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고. 그러면은 바다의 이름을 따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방금 했는 거랑은 반대의 개념이야. 반대의 내용이에요. 바다에서 육지로 보니까 바다 해자를 붙여서 해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밤에는 어떠냐 하니까 밤에는 이제 열을 가해주는 값이 많이 적어져요. 이때 비열이 육지가 더 낮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는 비열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온도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온도가 상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낮아지는 것 또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비열이 크다면은 온도의 변화 자체가 작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식는 것도 잘 안 식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육지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여기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여기서 저기압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한다 라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고기압으로 하강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분다. 바람의 이름은 불어오는 쪽에서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묻륙자 해서 육풍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데, 요거는 항상 문제로 꼭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겠으면 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지식을 내가 활용을 한다면 이걸 굳이 외워야 하냐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자, 이게 다시 여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2, 3, 4가.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다.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모래가 더 크다. 다시 말해서 비열이 모래가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다. 이것은 여기서 연달아서 오는 거죠. 모래가 온도의 변화가 크니까 일교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바다 쪽은 온도의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일교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안 지역에서는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이렇게 분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 3, 4 모두 합한 게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물리량 약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암기를 하시면 된다고 해서 Q는 cm 델타 T.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간간히 문제로서 등장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자,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 예시입니다. 다시 비열이 크다는 것은 온도의 변화가 어떻다고? 온도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작아요, 알겠지? 자, 찜질팩 안에 비열이 큰 물질을 넣어서 오랫동안 따뜻하게 써본 적 있나요? 다이소 가도 파는 것 같은데 그 황토 색깔 같이 생긴 그 찜질팩 있죠? 이거 뭐 차게 해도 상관없고 뭐 뜨겁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뚝배기, 김밥 천국 이런 데가 뭐 뚝배기 이런 거 먹으면은 뚝배기에 금방 식나? 아니죠. 금방 안 식어요. 다시 말해서 비열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뚝배기랑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는 친구가 양은 냄비 이런 거 있는데, 양은 냄비는 되게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버리죠. 그럼 비열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까꾸로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물을 냉각수로 이용하자 이런 거. 물은 항상 비열이 큰 거에 이용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개념 쏙쏙 한번 풀어보세요.